자, 훈련 셋 산점도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 산점도를 다른 색깔로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도 1차 함수도 직선으로 시각화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 훈련 셋을 산점도로 그리기 위해서 스캐터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x좌표는 물고기의 무게니까, 죄송합니다. 물고기의 길이죠. 물고기의 길이는 x 트레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물고기의 무게니까 레이블이 가지고 있죠. 레이블은 Y 트레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레이블을 줄게요. 레이블은 훈련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를 조금 줄까요? 알파를 0.5 정도만 줄게요. 아까 0.4 정도로 주니까 조금 너무 희미한 것 같아서. 그래서 plt.show 먼저 그려지는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42마리 물고기, 42마리 물고기의 그 길이와 무게를 산정도로 표시를 한 거죠. 산정도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여기까지는 어 이제 옵션들을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할게요. 레전드 범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숫자들이 무엇인지 여기는 길이잖아요. 렌스, 센티미터. 그 다음에 Y축은 레이블, 물고기의 무게니까 웨이트, 아니면 그램. 그 다음에 그리드를 보여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훈련 세트들이 시각화가 됐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했었던 거니까, 그죠? 어.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테스트 셋의 산점도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plt.scattera고 하시면 될 거고요. 테스트 셋의 물고기 길이들은 x 테스트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이 가지고 있고요. 물고기의 무게들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죠. 여기 레이블은 테스트 셋 이런 의미로 테스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를 0. 여기도 5 정도로 할까요? 네, 그럼 약간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점들 있죠.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점들이 테스트 셋. 여기까지도 우리가 전전 시간인가요? 수업 시간에 그렸던 내용이고요. 자, 이 함수를 시각화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어,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배열을 되게 그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직선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직선을 그리는 방법인데, 어, 점들을 이렇게 띄엄 하고서 점들을 그리게 되면 이거는 선정도고요. 근데 만약에 점들을 우리가 되게 좁은 간격으로 점들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들이 모이면 그게 뭐가 돼요? 직선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쵸? 어,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X축의 범위를 지금 X축의 범위가 보니까 0에서부터 대략 한 50 정도까지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50cm짜리 물고기도 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X를 뭐 0에서부터 50까지 변하게끔 하고 아니면 뭐 여기가 마지막이 5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Xvel이라고 할까요? X값들이란 뜻이에요. X값들을 numPy 배열로 만드시는 거예요. numPy A range 하고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5부터 50까지로 할게요. 아니면 51까지로 할까요? 5부터 51까지. 5부터 51까지 이렇게 하면 일씩 증가하는 숫자들이죠. 그럼 5, 6, 7, 8, 9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점들이 띄엄띄엄 찍힐 거예요. 여기에다가 얼마씩 증가할 거냐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죠. 1씩 증가할 수도 있고 2씩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소수점으로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0.0001 이런 식으로. 아니면 0.01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5 다음에는요, 5.0001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5.0002란 뜻이고요. 5.0003이란 뜻이에요. 걔네들을 점으로 쭉 하고서 연결을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직선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줄이셔도 뭐 괜찮을 거예요. 0.001 정도로만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선형회귀식이 만들어주는 y 값들은 무슨 공식에다 넣으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그냥 우리 x절편 찾은 게 39.0 얼마 얼마였었잖아요. 그냥 대략 39라고 하고 39라 곱하기 x 밸류 빼기 y 밸류가 709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선형회귀식은 아니지만 뒤쪽에 소수점 반올림 해가지고 39.0 얼마니까 39라고 한 거고 마이너스 709.0 얼마니까 마이너스 709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값이겠죠. 그죠? 그죠? 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y 값들을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럼 x축에 들어갈까 y축에 들어갈 값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라인 그래프 그려버리면 돼요. PLT 점 라인 그래프 그릴 때는 플롯이 제일 좋죠. x 밸류 주시면 되고요. y 밸류 주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 점들은 찍지 말고 그냥 직선으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으로만. 자, 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게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찾은 선형회귀식을 시각화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x축으로 사용할 x의 범위가 어, 여기 최소값이 대략 한 6이나 7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은 값. 그 다음에 여기는 40, 43, 44 한 요 정도 돼 보여요. 네, 그거보다 좀 더 크게 잡아가지고 점들을 x축으로 사용할 값들 배열로 만들고 직선의 방정식 넣어서 y축 잡으면 여기 점들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점들을 쭉 연결하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그 전 시간에 그 문제로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가상의 물고기가 있었죠. 네. 가상의 물고기. 가상의 물고기가 50cm로 했었었고요. 무게는 1500g으로 했었었나요? 그죠? 네. 이런 가상의 물고기를 점을 찍어보면 시각화. 점을 찍어보면 얘는 점 하나만 찍으면 돼요. 얘는 점 하나만 찍으면 되니까 스캐터로 점 하나 찍으시면 돼요. x는 50cm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y는 1500g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색깔은 다크 그린으로 할게요. 다크 그린. 진한 초록색이란 뜻이에요. 다크 그린으로 하고 마커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레이블을 unknown 물고기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아마 삼각형 하나를 찍어줄 거예요. 여기 요겁니다. 여기 역삼각형 모양의 점이 하나 찍혔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그린으로 할까요? 다크 그린 요렇게 하면 요거 그냥 그린. 자, 되셨죠? 음. 자, 여기에서 선형회귀가 어떻게 예측하는지들을 볼게요. 선형회귀가 어떻게 파란색이 훈련 세트들이죠. 파란 세트들이 훈련 세트들이에요. 여기 있는 훈련 세트의 물고기는 원래 무게는 대략 한 10g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그죠? 근데 얘를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뭐라고 예측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200g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음수가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파란색 점을 볼까요? 여기 있는 파란색 점을 보면 실제 무게는 250g 정도 돼요. 250g이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무게를 뭐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250g을 예측하고 있죠. 오차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 점에서 직선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거리들 있죠. 얘네들이 오차가 되는 거예요. 훈련셋에서는 오차가 이렇게 오차들이 나오는 거고요. 어, 훈련셋의 오차들은 이게 오차들이에요. 여기는 오차가 거의 없죠. 여기는 오차가 요 정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오차가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그래서 훈련셋은 이만큼의 요 정도의 오차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훈련셋은. 보시면 오차들의 크기가 그렇게 많이 안 커 보이죠. 그죠? 파란색 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그 거리를 생각해보면 수직거리예요, 수직거리. 그게 오차인데 오차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쵸? 근데 테스트 세트를 볼까요? 테스트 세트를 보면은요. 테스트 셋은 첫 번째 테스트 물고기의 오차는 요만큼이에요. 두 번째 테스트 셋 물고기는 오차가 이만큼이고요. 여기는 오차가 이만큼, 여기는 오차가 거의 없다가 여기서 오차가 조금 생기죠. 그리고 여기도 오차가 조금 생겨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오차가 좀 크게 생겨나는 물고기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물론 오차가 굉장히 작은 물고기들도 있지만, 오차가 이렇게 큰 물고기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셋에서 그 점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그 KNN의 단점이라고 했었던 이 이상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상치 데이터. KNN에서는 누구의 평균으로 계산을 해요? 여기 있는 5개 파란색 물고기들의 무게의 평균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러니까 요 5개 무게의 평균을 내면 거의 어, 어, 숫자가 그 얼마 정도밖에 안 되냐면 거의 1000g, 그러니까 한 1010g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쵸?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를 찾고 5개 물고기의 평균을 냈을 때 1010g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찾은 1차 방정식 보죠. 우리가 찾은 1차 방정식에서는 이 초록색 물고기의 무게를 몇 g으로 예측한다는 뜻이에요? 1250g으로 예측한다는 뜻이에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y좌표가 무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50cm짜리 물고기의 무게는 1250g으로 예측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차가 어떻게 됐어요? 오차가 적어졌죠. 그죠? 예. 물론 그 테스트 셋 전체를 놓고 보면 KNN보다도 R2 스코어가 낮은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KNN보다 선형회귀 모델이 더 안 좋은 모델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치를 봤을 때 KNN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값이 1000g 그 근방으로만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만약에 물고기가 여기에 있는 물고기라고 생각해 보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이상치잖아요.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이상치에서도 어, 여기에 있는 물고기에서도 1010g으로 예측을 할 거고 이 근방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1010g으로 예측할 거고 이 근방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1010g으로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KNN의 단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이 물고기의 예측값, 이 물고기의 예측값, 이 물고기의 예측값들이 비슷해져 가겠죠. 그죠? 그게 선형외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어, 단순히 평균으로서만 알 수 없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이 생겨남으로써 그 이상치들에 대해서 더 좋은 예측값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모델 기반 학습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보여드린 거예요. 훈련셋에서 오차가 이 직선의 방정식과 훈련셋과의 오차들, 테스트셋과 직선의 방정식과의 오차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상치와의 오차들을 보여드려서 그 선형회기의 그 특징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네.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 뭐, 이상치가 많은 녀석들이면 KNN보다는 당연히 선형회의가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뭐 선형회의가 선행한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근데 그거는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놓고, 어, 훈련셋에서도 알트 스코어가 좋고, 테스트셋에서도 알트 스코어가 좋고, 그리고 다른 모델들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더 좋은 모델이면 선형외교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사례 기반이 더 좋다. 뭐 그러면은 사례 기반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케바케예요. 케바케. 모델 간의 비교를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형회기에서 다항회기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할까요? 다항회기? 다항회기도 그 선형회기의 일종이에요. 선형회기라고 해서 그 선형회기식이 꼭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2차 함수, 3차 함수와 같은 그런 곡선의 방정식도 선형회기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차 다항회기는 2차 이상을 포함하는 선형회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두 개 이상의 변수, 독립변수, 특성, 을, 어, 사용하는 선형회기가 사실은 다항회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 y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y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x2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선형회기예요. 이거를 다항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길이하고요. 물고기의 길이하고 물고기의 대각선, 대각선을 가지고서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다항회계예요. 이해되세요? 음.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 필요한 거. 이게 다항획이에요. 이게 다항획인데 어 독립 변수가 한 개더라도요. 독립 변수가 한 개더라도 a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것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 독립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랭스의 제곱하고 랭스 1차 항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항이 한 개죠. 그죠? x 제곱을 하나의 변수로 보면 여기가 항이 한 개, 여기가 항이 두 개.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사용해서 1차식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음. 사실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2차 항이 있기 때문에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이것도
이런 것도 일종의 선형회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항이 두 개 이상인 것을 다항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변수가 랭스밖에 없잖아요. 변수가 랭스밖에 없기 때문에 특성을 랭스라는 특성과 랭스의 제곱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사용하면 두 개 이상의 항을 이용하는 선형회귀가 되겠죠. 그래서 2차 항 이상을 사용하는 선형회귀도 다항회귀, 선형회귀의 일종으로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시키기 전에 2차 항을 포함하는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셋을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2차 항 이상을 포함하는 선형 회귀도 다항 회귀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항 회귀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사이클런의 클래스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사이클런의 클래스를 이용하지 않고 2차항 정도를 포함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직접 한번 먼저 좀 해볼게요. 우리 X 훈련 세트를 좀 볼게요. 훈련 세트는 몇 차원 배열이었죠? 2차원 배열이었어요. 컬럼이 몇 개밖에 없는? 컬럼이 하나밖에 없는. 컬럼 하나잖아요. 행은 여러 개가 있죠. 42마리였나요? 그죠? 네. 행은 42개가 있지만 컬럼은 하나밖에 없는 2차원 배열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쉐입. 음. 그래서 모양이 42, 1인 모양이었어요.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그쵸? 네. 자, 여기에다가 2차항을 포함을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x들의 제곱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예요. x들의 제곱을 포함하는 거를 x 트레인 폴리라고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이 다항이란 뜻이어서 폴리라고 붙일게요. 우리 넘파이 공부할 때 컬럼 추가하는 거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요거 기억나세요? 컬럼 추가하기. 컬럼 추가하기 기억나시죠? 그죠? 컬럼 추가하기. 옆으로 붙여주는 거잖아요. 음.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x 트레인의 제곱 그리고 x 트레인 이렇게 쓸게요. 얘가 뭐가 되냐면 2차항을 추가한 2차원 배열이에요. 2차항을 2차항을 추가한 2차원 배열이에요. 모양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세요? 일단 실행 먼저 할게요. 실행하시고 x 트레인 폴리를 일단 그냥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다 출력하니까 너무 많죠? 앞에서 6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까요? 6개 정도만. 첫 번째 물고기의 길이는요, 19.6cm였었어요. 그거 제곱하면 384.16. 두 번째 물고기는 22cm짜리였어요. 그거 제곱하면 484. 세 번째 물고기는 18.7cm짜리였고요. 요거 제곱하면 349.69.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대로 쓰고 X트레인의 제곱해준 값들을 이쪽에 컬럼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얘 컬럼하고 얘 컬럼을 서로 컬럼들끼리 합치겠다라고 하는 게 C 언더스코어. 기억나시죠? 컬럼들끼리 합치기. 컬럼들끼리 합치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2차항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사이클런의 클래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2차항을 추가하거나 3차항을 추가하는 정도는 우리가 그냥
넘파이 배열의 컬럼 합치기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1차 항, 2차 항 이렇게 해서 항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당연히 쉐입은 어떻게 될까요? 엑스트레인 폴리의 쉐입은 행의 개수는 안 바뀌었겠죠. 그죠? 행의 개수는 42개, 물고기는 42마리 그대로잖아요. 그죠? 컬럼만 몇 개로 늘어났어요? 두 개로 늘어났어요. 물고기의 무게 제곱이라고 하는 변수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물고기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변수하고요. 물고기의 길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선형회기식이 이런 선형회기식이 되는 거죠. y는 ax1 더하기 bx2 더하기 c라고 하는 선형회기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x1은 여기 있는 물고기 무게의 제곱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2는 죄송합니다. 무게가 아니라 이거 길이죠. 길이의 제곱들. 그리고 여기는 길이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변수 두 개를 갖는 다항 회기식이란 말이야. 다항 회기식.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x제곱을 x라고 쓰면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항이 있든 3차항이 있든 x제곱을 그냥 또 다른 x라고 생각하면 그냥 1차 함수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차항이 있어도 고차항이 있는 것도 선형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훈련 세트를 이렇게 바꿨으면 훈련 세트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측할 때도 이 훈련 세트, 엑스트레인 폴리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예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셋을 예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스트 셋 예측하기 위해서도 테스트 셋에서 물고기의 길이들만이 아니라 또 뭐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물고기의 길이 제곱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어, 훈련 셋 2차원이에요. 그래서는 훈련 셋 2차원이고요. 그럼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2차항을 추가한 테스트 셋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겠죠? 어. 변수 이름은 xtest 언더스코어 폴리를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numpy c 언더스코어라고 하시면 되고요. xtest에 있는 값들을 제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럼에는 xtest에 있는 값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컬럼은 xtest가 테스트 셋이 가지고 있는 값들의 제곱. 두 번째 컬럼에는 테스트 셋이 가지고 있는 값들 그대로.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셨죠? 네. 요거는 14개밖에 안 될 거예요. 14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8.4를 제곱하면 70.56, 18을 제곱하면 324, 27.5를 제곱하면 756.25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쉐입을 출력해 보시면 엑스테스트 폴리의 쉐입은 출력해 보지 않으셔도 이거 예상이 되셔야 돼요. 14개 샘플이 있었죠? 컬럼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늘어났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예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되셨을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차항들을 이용해서 2차항을 포함하는 X 트레인 폴리하고 그다음에 X 테스트 폴리를 이용해서 선형회계를 한번 해봤을 때 R2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측값들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회계 모델을 훈련을 한번 시켜볼게요. 클래스는 똑같이 리니어 리그레션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할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생성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는 2차 항.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길이의 제곱, 물고기 길이의 제곱, 2차 항을 포함하는 훈련 세트로 모델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니어 리그레션 점 fi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fit. 자, 여기에는 x 트레인이 아니라 x 트레인 폴리. 이제 변수 이름들이 조금씩 많아져요.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y는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x 트레인과 y 트레인. 그죠? 얘가 무게잖아요. 그죠? 물고기의 길이와 길이 제곱을 특성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무게들을 레이블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훈련 끝났어요. 벌써. 자, 선형회기는 훈련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특성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 코이피션트들을 찾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절편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형회기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수들과 개수를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수들과 어, 무엇을 찾는다? 절편을 찾는다. 인터셉트를 찾는 과정이에요. 선형회계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개수들과 이거 약자 쓰지 말고 다 쓸까요? coefficient 그다음 절편 intercept 개수들과 그리고 절편들을 찾는다. 개수와 절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선형회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찾았겠죠? 찾은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개수들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훈련된 모델에서 뭐라고 한다? 코이피 값 몇 개 나올까요? 실행해 보시기 전에 값 몇 개 나올까요? 두 개죠. 왜 두 개일까요? 왜 두 개일까요? 개수가 왜 두 개일까요? 왜 하나가 아니고 왜 두 개일까요? 자, 우리가 찾는 방정식은 뭐예요? 무게가 있으면 무게를 제곱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 곱해지는 개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곱하지 않은 거에 곱해지는 개수가 있죠. 그리고 절편이 있죠. 그죠? 우리가 훈련시킨 데이터를 보시면 훈련시킨 데이터에는 무게 제곱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방정식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란 말이에요. 그럼 개수가 몇 개예요? 개수가 두 개죠. 요 개수하고 2차 항에 곱해지는 개수하고 1차 항에 곱해지는 개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뭐다? 1차 항에 곱해지는 개수. 얘가 뭐다? 2차 항에 곱해지는 개수.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코에피션트들의 의미는 뭐냐면 어, 주석으로 이거는 우리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런 회기식에서 개수 a와 b를 a와 b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x제곱에 곱해진 개수가 1.01, 그 다음에 x에 곱해지는 개수가 마이너스 21.5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절편. 절편은 리니어 리그레션 점 뭐라고 한다? 인터셉트. 인터셉트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2차 다항회귀식에서 상수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얼마다? 116.055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요. 이거의 의미는 텍스트 셀로 쓸까요? 텍스트 셀로 쓰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음, 레이텍 그 문법도 있겠죠. Y는 A, X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E 그 다음에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걸 달러로 묶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요렇게 보이는 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달러 안에다가 저렇게 써주시면 요렇게 얘가 그 위첨자를 써주는 거예요. 위첨자. 제곱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곱. 이런 그 다항, 이차항을 포함하는 회기식에서 개수 A와 B를 의미한다. 주석 말고 이렇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수식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럼 밑에 있는 인터셉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터셉트는 이런 회기식에서 절편 C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측하겠다는 얘기. 우리가 찾은 방정식이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찾은 방정식은 무게는 무게는 어 그냥 반올림 할게요. 반올림해서 x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1x 그죠? 마이너스 21x 그다음에 더하기 116 요렇게 하면 무게가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x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 물고기 길이 그럼 여기는 물고기 길이의 제곱 그렇게 하면 이 공식으로 이게 수학적인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식으로 무엇을 예측하겠다?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겠다라는 모델인 거예요. 어, 이차함수 모양 어떻게 되나요? 이차함수도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이런 모양이지 않나요? 이런 모양? 그죠? 네. 이차함수도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이차 함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좁은 이차 함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이차 함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되죠.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볼록한 모양의 포물선처럼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위쪽으로 볼록한 모양의 약간 포물선과 비슷한 그런 곡선이 되죠. 이게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지금 여기가 그 2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의미는 아래쪽으로 볼록한 그런 함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따가 그려볼 거예요. 이따가 그려보겠지만 어떤 곡선으로 그려지겠다? 아마도 이런 모양의 이차함수. 요런 모양, 네, 요런 모양의 이차함수. 요런 모양이 이차함수일 거다라는 뜻이에요. 요런 모양이 이차함수일 거다. 자,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대부분의 점들이 곡선 근방에 있죠. 오차가 굉장히 적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오차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이차함수만 만들어도. 이차함수만 만들어도. 제가 조금
뭐 그림이 좀 서툴기는 하지만 요런 모양. 대략 요런 모양이 될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차 함수가. 우리가 찾은 이차 함수가.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선형회의가 찾아준 거죠. 네. 되셨을까요? 다음 회기 이해되십니까? 어,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물고기의 길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길이의 제곱을 추가해보자. 길이의 제곱을 추가하면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가 될 거고, 2차 함수는 저런 분포를 좀 더 잘 설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조금 한 거죠. 훈련 세트에 2차항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에도 2차항을 추가하고 훈련시킬 때에는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항을 포함하는 2차 배열을 2차원 배열을 넘겨주는 거예요. 1차항과 2차항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찾은 개수가 2개. 왜 그러냐면 x제곱에 곱해줘야 되는 개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에 곱해줘야 되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 2개를 찾은 거죠. 개수 2개를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절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절편은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회기란 코에피션트들과 인터셉트를 찾는 과정이 선형회기다. 무엇을 최소로 하는? MSE를 최소로 하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여러 가지 2차 방정식들 중에서 여러 가지 2차 방정식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2차 방정식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함수면 오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크겠죠. MSE가 엄청 클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뾰족한 2차 함수면 역시나 오차가 되게 크겠죠. 그죠? 그죠? 여기 오차들이 너무 크잖아. 직선보다도 더 못 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약간 좀 평평한 2차 함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의 오차가 적겠죠. 그래서 MSE를 최소로 하는 2차 각 항의 개수들과, 어, MSE를 최소로 하는 각 항의 개수들과 MSE를 최소로 하는 절편을 찾는 과정이 그게 선형회기의 피팅이에요. 피팅. 학습이에요. 학습. 자, 그러면 우리 예측값 찾아볼게요. 예측값 찾는 거 금방 되니까 예측값 찾는 건 우리가 직접 계산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 프리딕트 이용하시면 돼요. 훈련셋의 예측값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 예측값을 찾아보면 train predict 변수 이름은 그냥 그대로 쓸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새로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예측해 주세요.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변수 뭘 남겨주면 될까요? 훈련할 때 폴리를 사용했으니까 예측할 때도 폴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출력하지 말고요. 42개밖에 안 되니까 다 출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예측했어요. 이게 예측값들이에요. 자, 실제 값 한번 출력해 볼까요? 프리드. Y 프리드, Y 트레인이죠. Y 트레인. 죄송합니다. 몇 개만 볼까요? 몇 개만 보죠. 85g을 83.18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되게 비슷해졌죠. 135g을 132g으로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78g을 67g, 70g을 48g. 요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군요. 700g을 654g. 이렇게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대충 봤는데 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1차 함수로 만들었을 때는 음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2차 함수로 이렇게 만드니까 음수가 사라져 버렸죠. 오차들이 되게 적어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오차들이 되게 적어졌을 거예요. R2 스퀘어 한번 볼까요? R2 스코어. 실제 값에는
y 추루가 실제값이죠. y-train 넘기시면 되고요. 예측값, y-pred가 예측값이죠. train, predict를 넘기시면 돼요. 0.97이 나왔어요. 0.97이 나왔습니다. 위쪽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자 이거 0.97 일단 적어둘게요. 0.97이고요. 0.97이고 선형회계에서 R2 스코어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선형회계에서 R2 스코어는 얼마 나왔어요? 0.93이 나왔어요. 그죠? 요거는 다항회계, 요거는 선형회계. 선형회계. 그죠? 자, 그 다음에 KNN 보죠. KNN에서 R2 스코어는 R2 스코어가 훈련셋 스코어 여기 있네요. 0.96이네요. 그죠? KNN에서는 0.96이 나왔어요. 어때요? 얘가 높죠? 그죠? 높죠? 이차항 하나를 더 추가를 하니까 KNN보다도 선형회계보다도 더 좋은 점수를 주는 모델이 됐어요. 물론 이건 훈련셋이긴 하지만 훈련셋일 뿐이긴 하지만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세요? 네. 테스트셋에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음, 훈련셋의 결정 개수예요. 훈련셋 결정 개수 계산한 거고요. 테스트셋 예측값 찾아볼게요. 테스트셋 예측값 찾아볼게요. 변수 이름은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점 예측해 주세요. predict 그리고 넘겨주는 거는 자 여기에는 뭘 넘겨야 될까요? 테스트 폴리 넘겨줘 폴리. 훈련할 때 이 차항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이 차항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넘겨줘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 차항이 없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X테스트 폴리를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출력해 보시면 이런 값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 테스트 값들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죠. 자, 어떤 의미냐면 아까 5.9g짜리 물고기가 굉장히 큰 음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6.5g으로 예측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0g짜리는 56g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250g짜리는 290g으로 예측하고 있고 130g짜리는 117g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00g짜리는 283g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오차가 좀 적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음수들도 없고요. 음수들도 없고 오차도 아까 선형위기에 비해서 적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테스트셋 결정 계수까지만 볼까요? 테스트셋 결정 개수를 보면 R2 스코어 파라미터는 실제값, 예측값이라는 의미예요. 실제값, 예측값. 그럼 실제값에는 Y 테스트 그리고 예측값에는 테스트 예측값 0.97이 나왔네요. 그쵸? 자, 훈련셋 0.97 나왔죠? 테스트셋에서도 0.97 나왔죠?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점수가 비슷한 모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좋을 거다. 모르는 정말로 훈련되지 않은 그런 물고기들, 뭐 이상치 같은 것들이 들어와도 굉장히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항을 포함하는 이 모델은 어,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훈련셋과 테스트 셋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결정 개수들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세요? 네, 저희가 우선 성이랑 상해는 관계 식을 봐. 그렇죠. 관계식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특성 스케일링. 그렇죠.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특성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한 변수가 길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를 뭐 특성 스케일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성 스케일링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길이랑 길이 제곱이 있는데 길이 제곱도 스케일링 해버리고 길이도 스케일링 해버리면 제곱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죠. 스케일링 만약에 표준화 생각해 보세요. 표준화를 생각하면 평균 0, 표준 편차 1이니까 제곱한 값들도 마이너스 1.7에서 플러스 1.7 그 사이에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 길이들도 마이너스 1.7이나 플러스 1.7 요 사이에들 있겠죠. 제곱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다른 문제에서는 스케일링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에서는 항을 여러 개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 길이도 사용하고 다이어고널도 사용하고 하이트도 사용하고 위드스도 사용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스케일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이어고널하고 두께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스케일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45분까지 쉬는 시간 드릴게요. 한번 쉬는 시간들도 가지시고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 한번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녹화를 끈다는 거를.